빅머니는 계속됩니다.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대 상승하면서 3,100선 그리고 1,000수닥 넘어섰는데 이 장 마감을 향해 가면서 상승폭 좀 둔화 양상 보이고 있지만 다시 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자꾸 지수를 왔다 갔다 상승하고 또 하락. 어떻게 지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인데 자, 어쨌든 분명 외국인 수급 변화는 매도량은 줄이고 있고 매수 전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의 매수 또한 좀 받쳐주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의 투심은 이것이 하락장을 좀 탈피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인가 여기에 좀 시그널을 좀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미국의 조기 긴축 그리고 반도체 업황 악화 또 하는 금리 인상 등의 이 변동성을 킬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있는 시장에서 바텀 피싱이라고 하죠. 저점 매수 종목의 옥석 가리기에 투자자들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빅머니 2부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첫 순서는 주머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 어떤 종목들을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들 살펴보고 이 중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매매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주머니 전문가는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 HMM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머니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HM 회원 노조가 파업과 관련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 파업에 대한 찬성률이 91.1%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다가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HMM 관계자는요.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베스트 증권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노조 측에서 집단 사표라는 그 카드를 꺼낸 것으로 추측이 된다면서 노조 측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약 1,200억 원 가량인데 올해 추정 매출액 대비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사측과 노조의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3분기 역시나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파업 문제만 조속히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의 실적과 함께 기업 가치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입으면서 오늘 주가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 넘는 오름세가 집계됐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5.6%가량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39,45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 연속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까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14개로 나왔는데요. 가장 많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2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앞으로의 실적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 그러한 리포트가 참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현대차 증권은 광고 시장 1위로서 차별화된 존재감이 압도적인 성장률과 수익성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콘텐츠 부분도 웹툰의 빠른 회복 기조 그리고 메타버스발 리레이팅이 확실시되면서 미래 먹거리 선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이버 오늘 1.6% 오름세 집계됩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7,000원가량 상승하면서 43만 6,5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파업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5%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현우 과장께서는 군대 갔다 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가 그 군부대 쪽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종교 행사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실 이 초코맛 파이를 먹으면 네. 종교를 바꾸게 됐던 그런 회사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주머니 종목 오리온 준비했는데요. 네, 그게 그 얘기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리온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초코파이가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상품이고요. 네. 지금 일단 음식료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증명이 되는 게 오늘 외국인의 주머니에도 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왜 지금까지 좀 부진했는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20년 1분기부터 해가지고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음식료 업종 섹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고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매물은 계속해서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제 음식료 업종의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다시금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면 결국에는 주력 제품들의 가격 인상입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가격 인상으로 고객들에게 가격이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오리온이나 음식료 업종 기업들의 실적 상승을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의 전망치는 상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중국이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시장에서 경쟁 심화가 상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은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이 제과 쪽이라는 게 사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사업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도 흔히 알다시피 초코파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시장에서 좀 되게 꽉 자리를 잡은 상품이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신제품 출시라던가 아니면 주력 상품들의 가격 인상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데 일단 신제품 출시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신제품을 출시할 때부터 이 곡물 가격 인상된 부분을 바로 비용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호조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는 기존 상품들인데 여기서 기존 상품들이 가격을 갑자기 인상을 시켜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고객들의 이탈이나 아무래도 수요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 그 국내 같은 경우는 가격 동결을 하겠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중국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6%에서 한 10% 정도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글로벌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뭐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는 있는 상황은 맞는데 하지만 이미 잘 잡아놓은 점유율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이탈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이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551억을 좀 발표를 했고요. 이 쇼크가 나온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좀 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하반기부터 이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국 쪽의 점유율 상승 그리고 신제품 출시 그리고 가격 인상 모멘텀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전략은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네.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12만 2천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전략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3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기관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수급으로 버텨오던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채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금 초격차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학회에서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군과 응용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특히 D램 모듈에 AI 엔진을 탑재한 기술 등을 선보이면서 초격차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D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1 환율까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 여건이 참 악화됐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도세를 보여줬었는데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관도 역시나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1 환율의 급등세가 진정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주가가 과도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 저평가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오늘 2% 넘는 탄력 이어갑니다. 어제도 약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 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준비 중이고요. 오늘 탄력이 더 좋습니다. 1,900원가량 상승한 75,200원에 현재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기업 공개를 통해서 시장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줬습니다. 카카오그룹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증시 입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는 정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계열사가 총 158곳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이 석 달 만에 무려 19곳의 계열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게임은 물론이고요. 또 AI, 연예기획사, 커머스, 그리고 꽃배달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해외 콘텐츠 분야의 확장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사업의 성장과 함께 이렇게 자회사의 상장 역시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겠죠. 카카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0.67%가량 상승하면서 149,500원, 15만 원 그 한 아래 호가에서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면서 또 뭐 외국인이 또 전반적으로 또 끝으로 갈수록 또 다시 매수 소폭이지만 좀 들어오곤 하네요. 그래서 지금 상승불 켜고 있고요. 지금 우리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중에 지금 LG화학을 지금 픽했는데 어제 사실 그 뭐 리콜 쇼크가 좀 있어서 많이 빠졌었어요. 좀 예, 맞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오늘 기관의 주머니 종목 LG화학이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3번째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번째 이렇게 가져오게 된 이유는 추천을 드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프리뷰를 좀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 집중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상장 이러한 이슈들이 맞습니다. 제가 가져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이슈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분할 상장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매물 소화라는 게 이 매물 소화 구간에서는 저렴한 가격에서 편입하면 편입할수록 좋은 상황인데 지금 GM사 볼트 배터리 리콜 관련해서 지금 급하게 하락이 나온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좀 해봤고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이 상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다시 LG화학이 좀 강하게 반영받고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당연히 투자 모멘텀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집중을 해야 될 게 미래 사업 지속적인 모멘텀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배터리 사업이 얼마나 더 성장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설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130기가와트시, 150기가와트시에서 430기가와트시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LG화학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악재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만 우리가 좀 잘 체크해서 본다면 투자 포인트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발생했었던 이제 GM사의 볼트 친환경 차의 대규모 리콜 대상 확대 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충당금으로 한 1조 정도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급하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극심한 우려가 좀 반영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세 개사에서 충당금을 이제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 극단적인 우려까지는 갈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도를 하셔도 좋다라는 네.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면 이렇게 떨어진 주가는 분명히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면은 지금 GM사 볼트 배터리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폭스바겐의 IM3 지금 같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가 않아서 화재가 배터리 때문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지 그러니까요.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떠한 또 악재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볼트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인 거고 ID3 이 부분은 사실상 배터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은 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배터리 3사,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이쪽으로 고객사들이 좀 이탈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만 우리가 리스크로 좀 갖고 체크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끝으로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매매 전략은 일단 매수가 현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79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91만 원, 그리고 손절가 77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 드립니다. 은별캐스터 고! 네,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 볼 종목은요.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는 2분기 대규모의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키움증권에 따르면 3분기에는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83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KB증권은 이미 이러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4%가량 오름세 집계되면서 54만 4천 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함께 체크해 보죠. 현대모비스가 유럽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에 참가합니다. 모터쇼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 모터쇼에서 전동화, 자율주행 등 30여 개의 미래 먹거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준으로 해서 유럽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게 참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1%대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요. 26만 3천 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살아나니까 뭐 자동차 대장주들 좀 상승률도 같이 함께 움직이는 데 보여집니다. 자, 기아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개인의 주머니 종목 기아입니다. 네. 일단 기아차인데요. 아무래도 이 기아차라는 종목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정말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반도체로 치면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쵸. 자동차로 치면 현대차와 기아가 있는데 오늘 그만큼 대형주를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신차 출시 때문에 이 효과를 얻으면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실적 면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 신차 출시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단편적인 예로 신규 카니발이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지금 2분기 때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카니발이 미국 쪽에서 작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1000대 정도가 판매량을 좀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4월, 5월, 6월, 7월 해가지고 판매량이 3,000대 이상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3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신차 사이클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고요. 지금 일단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1조 4,9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요. 당사의 추정치 1조 5,800억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한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신차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모멘텀 계속해서 빵빵한 상황이고요. 하반기 때는 스포티지나 아니면 EV6까지도 출시하는 모멘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건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이 생산 물량 회복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그렇죠.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연내 이제 좀
효과가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EV6에 대한 생산량도 늘어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 당연히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92,000원 정도 가능하고 손절가 77,000원입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현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후 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장윤아 캐스터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니까 참 외국인들의 수급이 참 변심이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데요. 수급에 따라서 지수 또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승불을 켜고 있네요. 자, 지수 수급 상황 좀부터 짚어볼까요? 네, 시황센터 출발하겠습니다. 시장 미국 증시 경기 우려 완화에 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저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 소식 등이 나오게 되면서 훈풍은 전해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매수 속에서 3,130선이 돌파됐고요. 장중 고가권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1%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나타나죠. 기관에서 강하게 러브콜 들어오면서 3,500억 원가량 외국인도 소폭 사들이는 모습 집계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1,000포인트 도달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1%대 강세로 장 초반 대비해서 좀 탄력이 둔화되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러브콜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900억 원가량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승률 좀 컸던 종목들이 많은데 보니까 대선 주자 관련주도 또 눈에 포착이 되고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 또한 상승률 좀 높아 보이는데요. 자, 특징 업종 종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정확하게 뽑아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배터리,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좀 하락하는 움직임 속에서 개별적 모멘텀을 안고 있는 경기 민감주를 한 번에 모아봤는데요. 항공, 여행주, 화이자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은 9%대 강세 나타냈고요. 대한항공 그리고 또 하나투어 역시도 여행주들 흐름도 훈풍 이어지는 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솔표로 밑으로 보시면 또 KCC 같이 그리고 세아베스틸 같은 경기 민감주들도 오늘 들썩들썩하면서 오름세가 집계됩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범, 보수 진영 지지율 급등이다라는 소식이 오늘 기사에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이어지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상한가입니다. 휴맥스홀딩스 상한가, TBC도 상한가 안착해 있고요. 경남스틸도 소폭의 오름세 집계되면서 관련주들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유니캐스터 수고하셨고 잠시 후에 오늘 시장 마감 상을 전하면서 다시 만나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 주목했는지 전문가분들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장 간판지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선파트너스의 조선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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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좀 선정 이유,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엑세스바이오라든지 뭐 수젠텍, 휴마시스 같은 또 다른 진단키트들도 좀 같이 들썩이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항암 관련된 이벤트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계약권,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일스톤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집중이 됐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종목군들 중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이 그래도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수출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인도 지역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견조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다가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이벤트들 정말 다양하게 신사업들을 영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코로나 이벤트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많이 챙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히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항암이라든지 기대가 되는 쪽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일 대표께서는 앞서 우리 유리나 캐스터가 좀 주목했었던, 정리해줬던 홍준표 대선 후보 인맥주, 휴맥스홀딩스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휴맥스홀딩스 오늘 뭐 상한가에 좀 마치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죠. 홍준표 후보가 얼마 전에 20일하고 21일 날 이제 그 TBS 의뢰로에서 한국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대선 지지도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전주 대비 한 3.9% 올라가면서 20% 정도 가까이 올라왔는데 전 보수 특히 이제 보수권의 1등이었던 윤 전 총장하고 격차가 한 28.4%포인트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는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원래 뭐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 셋박스 관련주 지주사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2016년도까지 배당을 꾸준히 줬던 종목인데 지금 뭐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미 뭐 바닥에서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당 관련해서 관련 이슈에서 저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후발주자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맥 관리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진입하는 것보다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테마주는 분명 위험성이 따르니까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SMCNC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SMCNC는 뭐 계속해서 한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수만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지금 이제 뭐 대기업이죠. CJ부터 시작을 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에도 이제 M&A 이슈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추세를 좀 다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이슈 그리고 앞으로 한 10월 달까지 M&A 관련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천드리고 관심 드리고 난 다음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추세를 더 보시고 M&A 이슈 발표되기 전까지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SMCNC 뭐 어제 오늘 지금 급등을 켜서 오늘은 지금 18% 이상 급등하면서 한 6,1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지금 주목해 주셨던 휴맥스홀딩스 또한 지금 29% 이상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7,000원대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분을 켜고 있는데 이 안에서 너무 급등하는 것들은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점진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의견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진단키트 관련주 앞서 우리 그 하창 본부장 주목해 주셨는데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지금 19.13% 상승하면서 완전 급등이네요. 33,000원 정도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뭐 이 밖에도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휴마시스라든지 엑세스바이오 뭐 다들 10% 이상 상승을 켜면서 17,0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마감상을 정리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8월 24일 화요일 주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시고 방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을 테고요. 그동안 좀 지난주 손실 많이 나셨던 분들은 오늘 좀 수익률 많이 올라서 좀 기분 좋은 하루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가져봅니다. 유란 캐스터, 양시장 마감 종가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8월 24일 화요일 시장이 마쳤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그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인식으로 기술적 매수세가 오늘도 들어온 걸까요? 유가증권 시장 시가는 3,119선에서 출발했고요. 장중에는 3,142선까지도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중 고가권에 위치하면서 3,140선 목전에서 거래 마감하네요. 1.58%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러브콜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뭐 금융주, 증권주들을 좀 매수한 움직임입니다. 우리종금, 메리츠 증권 등 이런 종목들 매수한 움직임 나타났고요. 기관에서 IT, 투톱, 항공주들 매수한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살펴보면 첫 2포인트에서 시원하게 1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고가권에 오늘도 위치하게 되면서 101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닥 2% 가까이 오른 상황 속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 흐름 살펴보시면 외국인 안에서는 판타지오, 이트론, HLB, 해성, 옵티스 등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확인됩니다. 네,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이 컸던 종목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의 상위 종목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상위권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T스틸, 그리고 포스코 강판, 상화 알미늄, 조일 알미늄 등 관련주들이 모두 다 매기 쏠림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양공권의 플레이로 거래 마칩니다. 조일 알미늄은 15%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네요. 하위권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좀 흐름은 좋지 않았던 SKC 오늘도 하락하면서 5%대 약세로 거래 마쳤고요. SK케미칼, 본주, 우선주 모두 다 쭉쭉 빠지면서 음봉권 플레이로 거래 마감합니다. 카카오뱅크는 85,40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 안착하면서 시원스럽게 거래 마쳤고요. 코로나19로 묶이는 아즈텍 WB는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5,720원 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하위권 종목들 시세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맥스,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각각 8%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 드렸고요. 유란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성투. 성투. 자, 오늘장은 마감됐으니까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하창환 부부장께서 원래 이 시간에 나오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하지만 또 본인 시간에 나왔던 종목에 대한 좀 AS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을 쭉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YG 엔터를 조금 리뷰를 네.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나서는 이제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는 좀 주가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전반적으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전망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 리사 이제 솔로 컴백 커밍순 포스터가 이미 좀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 800만이 넘고요. 그다음 전 세계 팬덤으로 쳤을
봤을 때는 5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사만 사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뭐 음반이라든지 음원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부터 시작을 해서 막동 뮤지션 등 다양한 뮤지션들이 다시 복귀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 상당히 좀 크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는 주요 그런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좀 집중하시기보다는 다가올 모멘텀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요 아티스트들 그리고 이제 위버스 입점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업종 자체가 일단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간판주는 CJ, CGV 지금 좀 시초가 공략 종목을 보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또 우리 대작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대작 영화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또 이제 화이자 백신 승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상당히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작 영화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믿음이라든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에 또 모더나에 대한 또 생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백신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미뤄 있었던 영화들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 영화료 인상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으로 업황이 회복이 되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매출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인건비라든지 사실 지금 당장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정상화가 됐을 때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영화 관련된 움직임들을 봤을 때 예전처럼 규제가 많이 진행되기보다는 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이벤트들만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이나 월봉 전부 다 바닥권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초까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4,000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매물의 소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가격대에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을 돌파했을 때 한 번 시세가 나왔고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그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 정도면 시초가 공략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는 마침 또 공교롭게도 앞서 우리 하본부장 그 YG 쪽을 봤는데 JYP AS를 좀 해주시나요? JYP를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 네. 코스모화학이 지금 코스모화학으로.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을 해서 그거 볼까요? 그 종목을 오늘 진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코스모화학은 뭐 잘 아시겠지만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주도주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도 무려 3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일주일 네. 만에. 근데 원래 이제 목표 가격은 25,000원인데 오늘 25,000원 터치를 못하고 23,150원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장대 거래가 좀 터졌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수익을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폐배터리죠.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12조 원 그리고 2050년도 되면은 87조 원까지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특히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뭐 올해 한 2주 정도 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특히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른 이유가 지금 현재 배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폐기하거나 이거 처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쵸. 그리고 화학적으로 또는 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코스모화학이 세계에서 최초로 폐배터리에서 관련된 좋은 희귀 금속들을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네. 나왔는데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이나 니켈 그리고 코발트 같은 그런 주요한 원료, 히토류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목표 가격 제시한 것처럼 25,000원까지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네.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한번 여러분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네.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매수하시거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좀 좋습니다. 조정이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좀 수익 챙기시기
챙기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내일장은 우리 어떤 종목으로 또 시초가 운영할까요? 네, 오늘 또 핫한 종목이죠. 우리 기술 투자 우리기술 오래간만에 투자. 또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뭐 관련 내용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비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두나무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 이 거래소는 벌써 이미 3월 달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의를 한데 왜냐하면 200개가 넘는 너무나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부실하거나 또는 확실하게 신원이 보정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에 나섰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그 발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을 했다는 이슈가 설왕설래하면서 소문이 났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어제 공시 발표와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200개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한 3개 내지 5개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9월 달 이후에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난 그 4월 7일 이후에 거의 한 3개월 넘게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이후 이슈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상자산, 가상 그 화폐거래소를 여러분들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하기 위해서 ISMS를 획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관련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실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실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등록을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그런 위반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탄력적이고 강압적인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좀 꺼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은 아직 이제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을 했다는 거 이슈만 가지고 이제 어제 반짝하고 이슈가 나왔지만 앞으로 9월 달부터는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폐쇄를 되거나 아니면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승자독식이죠. 남아있는 기업들이 모든 거를 다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갖고 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51억을 투자해서 무려 140배가 넘는 한 7천억 넘게 두나무에 투자를 해가지고 업비트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봤다고 그러는데 오늘 네. 반기 보고서에 넣은 걸 보면은 절반도 안 되는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상장 전에 이제 두나무 네. 지분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 예, 네, 네. 하여튼 이제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금 8,000원 정도나 그 밑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이 회사의 목표 가격이 지난 전고점이 4월 7일이죠. 전고점 1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7,000원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헬멧스타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선파차서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볼 여러 뭐 이벤트들이 오늘 이번 주 남아 있고요. 자, 하지만 또 하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후방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면 간략하게 요약하시면서 네. 어떤 종목을 좀 후방주의하고 계신지 좀 볼까요? 일단은 코드네이처를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많이 하락이 나왔죠. 시장이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마주보다는 역시나 실적주라든가 기존의 중형주 그리고 우량주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테마주에 대한 이런 저점 매수를 기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에너지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 볼 만한 게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다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오 관련 사업까지 영위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수급이 붙을 수 있는 테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께서 많이 좀 불안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주 의견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테마를 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공시적으로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사에서 공시 내용이 많다는 것은 썩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공시는 공시가 적으면서도 실적 공시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는 게 중요하지 뭐 전환사채, 뭐 신주 인수권 또는 뭐 주주 변동 굉장히 좋지 않은 공시들이거든요. 이러한 공시들이 수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시가총액이 현재 857억에 상장 주식수는 3,200만 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변동성 추이는 1,000만 주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테마를 타지 않는 이상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 보고 있고요. 기업 자체에서도 어떻다?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은 굉장히 많다라고 지표상 나와 있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은 또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다? 빚은 많고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군요. 첫 번째 후방주의 종목 코드네이처라는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사업 분야는 매력적인데 뭐 재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종목이군요. 네. 자, 우리 코드네이처는 주의 종목으로 알려주셨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네. 크래프톤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을 후방지로 갖고 왔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라 그러겠죠. 생각을 네. 합니다. 역시나 지금 가장 흥행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이에 네. 따라서 게임 산업의 대장 타이틀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맞는데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실적도 좋고 어떻게 보면 기업 재무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매출 또한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매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동시에 빚도 굉장히 부채도 상당히 적다라는 점이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팩트로는 어떻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매출 기준으로 2조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8천억대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현재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3조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보다도 10배 이상 이미 고평가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기대감이 있더라도 배틀그라운드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신작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에 어떻게 보면 반영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식수가 좀 많습니다. 주식수가 많아가지고 이 주식이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자금보다는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역시나 당분간은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상장 이후에 상승분을 켰지만 지금은 추세가 좀 꺾인 상황이고요. 주의할 종목으로 지금 보셨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주는 꾸준하게 좀 상승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3분기 실적을 향해 달려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가 기업이라고 하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을을 앞두고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비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상승 한번 예상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잭슨홀 미팅
미팅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지만 이미 좀 주식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체제를 좀 받고 있다. 이미 경험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본다면 이번 주 또 내일장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무리는 예상 지수 밴드로 할까요? 네, 3,140에서 3,150 부근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3,138선에서 지금 장을 마쳤는데요. 3,140에서 3,150까지 지금 예상 지수 밴드로 설정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좀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먼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